정당 하태경 넘버 2 최고. 항상 넘버 2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아 근데 요즘 뭐 우리 정당보다 바른정당보다 더 뜨거운 정당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요즘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불났기 때문에 그죠. 예. 거의 화산 마그마 폭발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바른정당은 약 한 달 전쯤에 겪었고. 예. 우리는 굉장히 쿨하게 정도가 아니라 콜드하게 그냥 뭐 매너 있게 나갈 사람 나가라. 예. 그렇게 정리를 했죠. 바른정당도 어떻게든 안 나가게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예.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당시 유승민 대표 워딩 보세요.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갈 사람 나가라. 그것 때문에 또 욕 엄청 먹었어. 나갈 마음이 있더라도 잡아야지.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유 대표가 이제 그거를 나쁘게 보면 까칠하다 그러고 네. 좋게 보면 단호하다 그러고 네. 이게 뭐 아무튼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까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부침성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부침성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침성이 없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술을 잘 못하고 네. 뭐 옛날로 치면 담배도 맛담배도 잘 안 피고. 오늘도 마이크를 귀에 거시는데. 예. 근데 유승민 대표가 술 담배를 너무 잘해요. 그거하고 부침성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폭탄주를 마신다든지 술자리에서 예. 술자리에서 노는 거 보면 알잖아. 보통 부침성이 없는 사람 술자리에 친구가 없고 예. 이 양반 이 좌석 저 좌석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샷. 그건 그냥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혼자 폭주하는 사람들. 근데 혼자는 안 마신다. 자, 부침성이 없군요. 아직 마이크 자꾸 귀에. 네, 이제 예. 유 대표님 같이 한잔 해야겠다. 예. 유 대표님 저희 방송에 뉴스공장에 나와달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데. 직접 하셨어요? 아니, 요청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나올 듯 하시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그렇구나. 한번 나오시겠죠? 저도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있을 때도 권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때도? 여러 차례 권했다고 하고. 나보고 대신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던데. 내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실 텐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예, 꼭 나와달라고. 저희 이제 하와이 음악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MBC 사장 지원한다는 설들이 있었어요. 예. 신청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마감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거죠. 그 설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인돼가지고. 하와이 가시려고? 안 하셨다고? 아니죠. 이제 저희를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낸 다음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지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안 가시니까 하와이 보내달라고요. 자, 그 얘기 꼭 해놓고 거기 불난집 얘기부터 해보죠. 불난집이 불나다 보니까 지지율은 뭐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죠. 자본주의 나면 무조건 보기 싫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래서 뭐 호남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뭐 일간으로는 3%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대는 잘못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국회 때도 박지원 대표님 쫓아가가지고 좀 잘해보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 유승민 대표 지지율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요? 안철수 대표보다.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확실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당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 이번에 존경하게 됐는데 본인이 호남에서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를 본인들 조사한 걸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리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그렇더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지. 사실 호남이 만들어준 그것만 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더라도 그럼 아예 공개를 안 하든지. 근데 어쨌든 왜냐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통합하면 지지율이 높다. 이게 나오는 이건 공개. 그러니까 자꾸 안을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좋게 봐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가피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이랑 손잡을 게 아니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는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랑 손잡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호남 전남 지사 나오신다면서요?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는. 그렇죠. 뭐라 본인도 뭐 예. 부인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손잡을 거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하자는 것은 반대 안 한다. 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 빼고 문재인 대통령 빼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승민인 거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 때도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만 합시다. 네. 이야기를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 그 다음날 또 우리 보고 뭐 한국당이랑 합당한다고. 아니 근데 지난주 얘기하시니까 지난주로 되돌아가 보면 네. 그때 끝장 토론이 있는 당일날 오전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때 안철수 네. 대표가 통합 얘기는 안 하고 선거 얘기만 할 거라고 전망하셨고 저는 통합 얘기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대표는 통합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안 대표도 통합 얘기는 안 하실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때는. 안 대표가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망은 틀리셨고요.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저희 바른정당이 찾아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네. 한국당과 통합을 왜 합니까? 당대당 한국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 보수면 파리가 세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지 해체 대상이지 근데 그림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당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로 체제가 이어질 수도 없고 다음 대선에서의 주자도 딱히 눈에 안 보일 때 그렇게 흔들릴 때 합당을 한다. 당이 흔들릴 때 이제 그 소위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놓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가 흔들릴 때 싹 뽑아가지고 일부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한국당과 합친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 그 이야기다. 네,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은 한국당은 2019년 전에 없어집니다. 하태경 예언. 19년 전에 네. 거기는 분당 수준이든 네.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방선거 이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선거 때 6석 정도. 19년 네. 한 여름 전에는 없어집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 주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집을 딱. 아니 주워 오는 거는 지금도 주워 오죠.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워 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주워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역할 분담한 건 맞아요. 네. 두 사람은 한국당 담당해라. 네. 두 사람은 국민의당 연대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라. 그럼 그 두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당 연대 담당은.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안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할 부여하려고 했던 거는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홍준표가 일단 당대당 통합 안 한다고 했고. 한국당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태경 내가- 의원님이 하면 잘도 되겠다 그게. 아니 왜냐하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예. 지금이라도 일 와라. 하여튼 담당으로 정해. 내가 이제 지난번에 좀 누구 담당 좀 해라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한국당 담당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담당도 없어요. 박지원 대표는 담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름까지 얘기했더만. 담당을 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박지원 대표는 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하려고 한 것까지는 들으셨나 보네. 우리는 정하려고 했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네요. 지도부 이야기는 네. 한국당에도 좀 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100몇 명 일일이 다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말 되는 사람이 없어 별로. 한 5손가락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5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만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말이 그나마 좀 통하는 사람. 다른 쪽에 김성태 의원입니까 혹시? 소위 말하는 철새 부대는 다 빼고. 세부대 다 빼고. 원래 있던 사람 중에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 있어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네, 제가 이제 저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 누굽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피모 내가 의원, K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한 삼선도 있고, 삼선도 초선도 있고, 네. 한 4선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네. 4선급으로 한 사람. 그분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문제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선수가 높아가지고, 네. 초재선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같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재선 찾죠. 네. 초재선 찾다 보면, 초재선이 사실, 정신적으로 초재선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다 낡은 보수라는 거지. 구태연하다. 실제로 진박들을 많이 뽑았죠. 실제 그렇게 당시에.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채워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금 초재선이 대부분 장관 출신들이 많고 네. 아니면 이제 누구 덕 보고 들어온 이런 비례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초선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소장파 이런 사람도 없고 눈에 안 띈다. 없죠 네. 한국당.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무슨 박지원 대표 한국당하고 통합 논의 중단하라. 어제 내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통합 논의 중단하라. 통합 논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합 논의 이런 중단하라. 거죠. 박지원 대표의 그림은 대략 이런 걸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는 생각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 통합을 하고 그 사이 그러는 과정에서 호남계가 좀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뭐 4, 50석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잘 이렇게 가가지고 선거연대에서 이 당을 온전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목표치 6석 이상의 도지사나 절대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되면 거기서 분란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럴 때 확 두서오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은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바른정당하고 일부 합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우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고 나온 사람들이 확 합쳐지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보수정당의 그 머릿수를 채우는 들러리가 된다. 호남계 쪽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저는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주장하는데 절박하게 이런 연대 통합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잖아요. 독자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홍준표의 한국당은 만약에 좀 선전을 하면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발목 잡고 1년 3형 15일 싸울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다수 아닙니까? 적어도 120석 넘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흡수되고 하태경, 유승민만 딸랑 남아가지고 무소속 연대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살아야 우리가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도와주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협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자꾸 이거를 이 역할은 우리가 한국당이랑 아니 지방선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일단 지금은 몸집이 작지만 국민의당과 이렇게 통합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국당에서 떨궈져 나온 사람들 확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공장장님의 한계가 내가 보기 거기까지인데 정치에 각본대로 된 정치가 하나도 없어요. 각본대로 된 정치는 없지만 각본은 항상 있잖아요. 제 말은 각본을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대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잘 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니까 평가를 해준 거니까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랑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만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합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도 우리가 먹고 부산시장도 우리가 먹고 야 니들 진짜 미래가 있다 합당해라. 그러고 나서 한국당에 있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한국당에 그냥 남아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 개별 입당할래. 한 명씩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건강하고 그나마 이런 사람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은 없지만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 꿈도 없이 우리가 정치를 왜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집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은 평생 10년 20년 소수 교섭단체도 아닌 야당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서운하지. 그러니까 각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집권의 각본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을 뛰어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이 각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본이 문제는 한국당 적폐들과 적폐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고 우리가 플러스 될 일을 하죠. 한국당에도요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별로 안 되지만 진주가 한두 명 있어요. 찾아보면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각본대로 될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 30명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난리보수 청산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도권 잡고 공천을 하면 제가 하면은 완전히 물갈이 합니다. 이게 제 말은 뭐냐면 다들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대로 되지는 않죠. 언제나. 막 복잡하게. 왜냐면 다들 각본이 있는데 똑같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 말은 박지원 대표 혹은 호남계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각본들 속에 그게 적폐 각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적폐 각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합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일부와 또 바른정당과 이렇게 합쳐서 소위 이제 보수정당을 만들 때 호남의 일부가 거기에 이용되는 게 싫다 이런 취지거든요. 제 각본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이 깨집니다. 아, 또 민주당이 깨져요? 네, 네. 민주당이 깨집니다. 민주당은 왜 깨집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안희정, 네. 대연정 하자고 저보다 더 보수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잘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그랬으면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면 거기를 깨지. 왜냐하면 거기를 안 깨면은 사실 우리 재집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를 깨가지고 거기에 중도파 네. 해서 중도 대연합을 이렇게 추진을 하지.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불이 난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보면 먼저. 딴 게 아니고 예.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 내에서 예. 호남 구태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호남 개혁 이게 만약에 국민들 사이에서 구분이 된다면 예. 구분이 된다면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탈호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호남계 탈호남 절대 안 하지. 우리는 호남 진입 작전이니까 저는 광주 KBS에서 물어보면 언제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호남 우리도 호남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을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호남계의 강성 의원들이 몇이 나가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우리 도와줘야 되죠. 박지원 대표는 왜 아직도 호남에서 인기가 있죠. 예. 뭐 인기가 있다고 치고 전제하고 예. 안 그러면 제가 박지원 대표 가서 막 신신당부하고 사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이 왜 김대중 빨갱이 모략했던 거 보수가 반성해야 된다. 빨갱이 아니거든. 예.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이 시점 왜 강조하겠어요. 바른정당 호남 진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전국 정당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데 호남 쪽에 강성 의원들 몇몇은 나가줘도 상관없다. 아니 강성 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뜻이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네. 그걸 왜 처음부터 배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뜻에 우리 선배님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님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20대 최전성기인 것 같은데 제가 덕담 한마디. 미국에는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도 90살까지 하라는 건가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다면 저 1호가 전 박지원 선배다. 네. 그게 뭐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분도 필요하죠. 앞으로 뭐 100살 넘어 살 텐데. 네. 근데 이 이제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네. 하태경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겠다. 새로운 전국 정당을 바른 정당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바른 정당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일부 혹은 뭐 절반 뭐 그 이상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고 그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을 저는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가 네. 나중에 한국당이 구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J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니 JP가 요즘으로 치면 홍준표예요. 빨갱이 잡던 사람이에요. JP가. DJ 빨갱이로 매도하고 그랬던 앞장선 사람이 JP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DJ가 JP까지 끌어안았어요. 저는 박지원 대표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 국민의당의 누군가가 뭐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집권 가능성이 있는데 1, 2% 모질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빨갱이 잡던 사람까지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박지원 대표가 출마합니까? 대선? 아니 박지원 대표는 또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물론.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큰 통합을 해라. 그때는 아마 박지원 대표가 DJP 정신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큰 정치인이고. 그거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때 홍준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 없고. 새로운 누군가 또 있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럼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통합은 안 한다는 거죠. 지방선거까지는 최소한. 통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목표는... 하지만 배제도 안 합니다. 배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먼저 합당하자고 주장은 안 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그렇죠. 왜냐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계속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정식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검토는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의총을 열고 당 대표 자회를 열고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합당하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페어플레이 하겠다. 우리가 어리라는 거 잘 안다. 그래서 국당이 정리되지 않은데 국당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김호준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박지원, 박정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쫓아내려고 우리가 먼저 흔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건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속셈이 뭐냐 이거였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속마음은 내 속마음도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걸 어쨌든 1순위로 통합은 아니지만 선거연대가 1순위지만 통합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공식 합당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의총은 아닐 수가 없죠. 국민의당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분란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어 이제는. 제가 보기엔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물렀으면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안 낸 채 결론을 안 된 채 쭉쭉 가다가 각자 도생하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한테 요청하는 게 합당하는 결론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이야기를 선거연대 좀 조기에 진행을 하자.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계속 통합 얘기를 하잖아요. 안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를 합당 깃발을 들고 성사시키면 내 리더십이 확인이 된다. 여기에 배팅을 한 것 같아요. 풀 배팅을. 그거 아니고는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가 이대로 한 2달만 지나면은 당이 없어지니까 본인이 가서 2달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리더십도 확인시켜주고 이 지방선거를 돌파하려면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도 통합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길이. 그러니까 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에 확인될 거다. 국당을 정리해서 국당의 당론으로 합당을 제외하는 일이 온다면 안 대표가 승리한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 계속 찌직 먹고 저렇게 시간만 가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대표는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일단 한번 던지고 근데 저는 염색 걸죠, 염색. 솔직히 안 대표가 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연대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적대적 양당 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안 대표 도와드립니다. 왜 어떻게 도와드리냐? 그 나머지 분들이 자꾸 허위사실, 왜곡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해명해 드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대표가 결국 통합 제안을 공식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못 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거세요. 저는 안 대표가 이번에 큰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안 대표가 살아야 됩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안 초딩 엄청 지금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안 대표가 적어도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저력이 안 대표한테 있다. 그래서 통합 제안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합당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대표 리더십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게 최선의 답변이다. 아니 기대 말고 전망. 예언. 그거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걸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하여금 결단을 이렇게 하게끔 고민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다에. 그러니까 선거연대부터 빨리 하자. 왜냐하면은 통합 제안 한다? 선거연대 그 다음에 다른 건 다음에 논의하자. 통합 제안 한다에 한 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 보니까 서로 막 제압이 잘 안 되던데.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고기 한 판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네.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영장이죠? 휴대폰과 그리고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를 패싱하고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은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돼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됐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 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내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해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라는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 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예. 그 사이에 우리 사이가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이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있나 네.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뭐 그런 겁니다. 하면 제가 하면은 완전히 물갈이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다들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대로 되지는 않죠. 언제나 막 복잡하게. 왜냐하면 다들 각본이 있는데 똑같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 말은 박지원 대표 혹은 호남계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각본들 속에 그게 적폐 각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적폐 각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합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일부와 또 바른정당과 이렇게 합쳐서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을 만들 때 호남계 일부가 거기 이용되는 게 싫다 이런 취지거든요. 제 각본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이 깨집니다.
또 민주당이 깨져요? 예, 민주당이 깨집니다. 민주당은 왜 깨집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안희정, 예. 대연정 하자고 저보다 더 보수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잘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면 거기를 깨지. 왜냐하면 거기를 안 깨면은 사실 우리 재집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를 깨가지고 거기에 중도파 해서 중도 대연합을 이렇게 추진을 하지.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불이 난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보면 먼저. 딴 게 아니고. 예.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 내에서 호남 구태 그리고 그러니까요. 호남 개혁 이게 만약에 국민들 사이에서 구분이 된다면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탈호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호남 탈호남 절대 안 하지. 우리는 호남 진입 작전이니까 저는 광주 KBS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호남 우리도 호남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을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호남계의 강성 의원들 몇이 나가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우리 도와줘야 되죠. 박지원 대표는 왜 아직도 호남에서 인기가 있죠. 뭐 인기가 있다고 치고 전제하고 안 그러면 제가 박지원 대표 가서 막 신신당부하고 사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이 왜 김대중 빨갱이 모략했던 거 보수가 반성해야 된다. 빨갱이 아니거든.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이 시점 왜 강조하겠어요. 바른정당 호남 진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전국 정당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데 호남 쪽에 강성 의원들 몇몇은 나가줘도 상관없다. 아니 강성 중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뜻이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그걸 왜 처음부터 배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뜻에 우리 선배님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님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20대 최전성기인 것 같은데 제가 덕담 한마디. 미국에는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도 90살까지 하라는 건가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다면 저 1호가 저는 박지원 선배다. 그게 뭐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분도 필요하죠. 앞으로 뭐 100살 넘어 살 텐데. 근데 이 이제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하태경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겠다. 새로운 전국 정당을 바른 정당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바른 정당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일부 혹은 뭐 절반 뭐 그 이상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고 그 보수 정당의 이상의 도지사나 절대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되면 거기서 분란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그럴 때 확 두서오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은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바른정당하고 일부 합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우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고 나오는 사람들이 확 합쳐지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보수 정당의 그 머릿수를 채우는 들러리가 된다. 호남계 쪽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저는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주장하는데 절박하게 이런 연대 통합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잖아요. 독자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홍준표의 한국당은 만약에 좀 선전을 하면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발목 잡고 1년 3형15일 싸울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다수 아닙니까? 적어도 120석 넘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흡수되고 하태경, 유승민만 딸랑 남아가지고 무소속 연대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살아야 우리가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도와주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협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자꾸 이거를 이 역할은 우리가 한국당이랑 아니 지방선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일단 지금은 몸집이 작지만 국민의당과 이렇게 통합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국당에서 떨궈져 나는 사람들 확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공장장님의 한계가 내가 거기까지인데
정치에 각본대로 된 정치가 하나도 없어요. 각본대로 된 정치는 없지만 각본은 항상 있잖아요. 제 말은 각본을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대가 잘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잘 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니까 평가를 해준 거니까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랑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만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합당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도 우리가 먹고 부산시장도 우리가 먹고 야 니들 진짜 미래가 있다 합당해라. 네. 그러고 나서 한국당에 있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한국당에 그냥 남아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네. 우리 개별 입당할래. 한 명씩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건강하고 그나마 이런 사람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은 없지만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 꿈도 없이 우리가 정치를 왜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집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은 평생 10년 20년 소수 교섭단체도 아닌 야당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서운하지. 그러니까 각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집권의 각본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을 뛰어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이 각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각본이 문제는 한국당 적폐들과 적폐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고 우리가 플러스 될 일을 하죠. 한국당에도요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별로 안 되지만 진주가 한두 명 있어요. 찾아보면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 각본대로 될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 30명 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근데 정말 지금 난리보수 청산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도권 잡고 공천을 정당 하태경 넘버 2 항상 넘버 2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정당보다 바른정당보다 더 뜨거운 정당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요즘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불났기 때문에 그죠. 거의 화산 마그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바른정당은 약 한 달 전쯤에 겪었고. 우리는 굉장히 쿨하게 정도가 아니라 콜드하게 그냥 매너 있게 나갈 사람 나가라. 그렇게 정리를 했죠. 바른정당도 어떻게든 안 나가게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 유승민 대표 워딩 보세요.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갈 사람 나가라. 그것 때문에 또 욕 엄청 먹었어. 나갈 마음이 있더라도 잡아야지.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유 대표가 이제 그거를 나쁘게 보면 까칠하다 그러고 좋게 보면 단호하다 그러고 이게 아무튼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까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부침성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부침성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침성이 없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술을 잘 못하고 옛날로 치면 담배도 맛담배도 잘 안 피고. 오늘도 마이크를 귀에 거시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가 술 담배를 너무 잘해요. 그거하고 부침성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폭탄주를 마신다든지 술자리에서 노는 거 보면 알잖아. 보통 부침성이 없는 사람 술자리에 친구가 없고 이 양반 이 좌석 저 좌석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샷 그건 그냥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혼자 폭주하는 사람들. 근데 혼자는 안 마신다. 자, 부침성이 없군요. 아직 마이크를 자꾸 귀에 이제 유 대표님 같이 한잔 해야겠다. 유 대표님 저희 방송에 뉴스공장에 나와달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데. 직접 하셨어요? 요청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나올 듯 하시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그렇구나. 한번 나오시겠죠? 저도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있을 때도 권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때도? 여러 차례 권했다고 하고. 나보고 대신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던데. 내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실 텐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꼭 나와달라고. 저희 이제 하와이 음악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MBC 사장 지원한다는 설들이 있었어요. 신청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마감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설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인돼가지고. 하와이 가시려고? 안 하셨다고? 아니죠. 저희를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낸 다음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지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안 가시니까 하와이 보내달라고요. 자, 그 얘기 꼭 해놓고 거기 불난집 얘기부터 해보죠. 예, 예. 불난집이 불나다 보니까 지지율은 뭐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죠. 잡음이 예. 나면 무조건 보기 싫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래서 뭐 호남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뭐 일간으로는 3%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는 잘못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국회 때도 박지원 대표님 쫓아가가지고 네. 좀 잘해보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 유승민 대표 지지율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요? 안철수 대표보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확실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당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 이번에 존경하게 됐는데 본인이 호남에서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를 본인들 조사한 걸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리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아니 그렇더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지. 사실 호남이 만들어준 그것만 게. 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럼 아예 공개를 안 하든지. 네. 근데 어쨌든 왜냐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통합하면 지지율이 높다. 이게 나오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을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좋게 봐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가피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이랑 손잡을 게 아니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는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랑 손잡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저 호남 전남 지사 나오신다면서요?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분위기는 그렇죠. 본인도 뭐 예. 부인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손잡을 거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하자는 것은 반대 안 한다. 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 빼고 문재인 대통령 빼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승민인 거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 때도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만 합시다. 네. 이야기를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 그 다음날 또 우리 보고 뭐 한국당이랑 합당한다고. 아니 근데 지난주 얘기하시니까 지난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끝장 토론이 있는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때 안철수 대표가 통합 얘기는 안 하고 선거 얘기만 할 거라고 전망하셨고 저는 통합 얘기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대표는 통합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안 대표도 통합 얘기는 안 하실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때는. 안 대표가.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망은 틀리셨고요.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른정당이 찾아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통합을 왜 합니까? 당대당 한국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 보수면 파리가 세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지 해체 대상이지. 근데 그림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당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로 체제가 이어질 수도 없고 다음 대선에서의 주자도 딱히 눈에 안 보일 때 그렇게 흔들릴 때 합당을 한다? 당이 흔들릴 때 이제 소위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놓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가 흔들릴 때 싹 뽑아가지고 일부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한국당과 합친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 그 이야기다. 네,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은 한국당은 2019년 전에 없어집니다. 하태경 예언. 19년 전에 거기는 분당 수준이든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방선거 이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선거 때 6석 정도 19년 한 여름 전에는 없어집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 주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집을 딱 아니 주워 오는 거는 지금도 주워 오죠.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워 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주워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역할 분담한 건 맞아요. 두 사람은 한국당 담당해라. 두 사람은 국민의당 연대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라. 그럼 그 두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당 연대 담당은.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안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 공개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할 부여하려고 했던 거는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홍준표가 일단 당대당 통합 안 한다고 했고. 한국당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아, 이제 하태경 내가- 의원님이 하면 잘도 되겠다, 그게. 아니, 왜냐하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예. 지금이라도 일 와라. 하여튼 담당으로 아, 내가 이제 지난번에 좀 누구 담당 좀 해라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한국당 담당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담당도 없어요. 박지원 대표는 담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름까지 얘기했더만. 그게- 담당을 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박지원 대표는 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하려고 한 것까지는 들으셨나 보네. 아, 우리는 정하려고 했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지도부 이야기는 예. 한국당에도 좀 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100몇 명 일일이 다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말 되는 사람이 없어, 별로. 한 5손가락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5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만 이름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말이 그나마 좀 통하는 사람. 다른 쪽에. 김성태 의원입니까, 혹시? 아니, 소위 말하는 철새 부대는 다 빼고. 세분에 다 빼고. 원래 있던 사람 중에.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 있어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네, 제가 이제 저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 누굽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주세요. P모 내가 의원, K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한 3선도 있고. 삼선도 초선도 있고. 네. 한 4선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네. 4선급으로 한 사람. 그분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문제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선수가 높아가지고 네. 초재선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같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재선 찾죠. 네. 초재선 찾다 보면 초재선이 사실 정신적으로 초재선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다 낡은 보수라는 거지. 구태연하다. 실제로 진박들을 많이 뽑았죠. 실제 그렇게 당시에.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채워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금 초재선이 대부분 장관 출신들이 많고 네. 아니면 이제 누구 덕 보고 들어온 이런 비례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초선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소장파 이런 사람도 없고 눈이 안 띈다. 없죠, 네. 한국당.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무슨 박지원 대표 한국당하고 통합 논의 중단하라. 어제 내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통합 논의 중단하라. 통합 논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합 논의 이런 중단하라. 거죠. 박지원 대표의 그림은 대략 이런 걸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는 생각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 통합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는 과정에서 호남계가 좀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뭐 4, 50석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잘 이렇게 가가지고 선거연대에서 이 당을 온전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목표치 6석